네, 안녕하세요. 오토플레이입니다. 저는 지금 볼보 XC60 B5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. 페이스리프트로 새롭게 돌아온 모델이죠. 볼보의 XC60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모델이기도 합니다. 국내에서는 중형급 프리미엄 SUV로서 굉장히 니즈가 높은 모델이기도 하죠. BMW의 X3라던가 혹은 벤츠의 GLC, 그 외에도 제네시스의 GV70과 같은 정말 엄청난 경쟁력을 가진 모델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런 세그먼트이기도 합니다. 과연 이 볼보 XC60이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어떤 매력을 담고 왔는지 시승회에 참석해서 저도 한번 차를 느껴보고 있는데요. 일단은 편집 없이 제가 느낀 걸 그대로 여과 없이 날 것으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 배속을 조금 더 높이시면 빠르게 불필요한 멘트들 쳐가면서 보실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이 XC60에서 B5는 가장 기본이 되는 등급입니다. 엔트리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죠. 근데 출력 자체는 엔트리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일단은 2리터 4기통 터보 가솔린 엔진인데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더하고 있습니다. 때문에 전기 모터가 출력을 더해줘서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매끄러운 주행이 가능해졌죠. 일단 스펙부터 말씀드리면 엔진 출력이 250마력이에요. 그리고 전기 모터가 더해주는 출력이 약 13마력 정도 됩니다. 또한 토크는 엔진 토크가 35.7 토크, 여기에 전기 모터가 더해주는 양이 4.1 정도가 돼요. 또한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차를 몰면서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자유로를 달려오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 오는 동안 정말 고속으로 레드존을 계속 써가면서 주행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. 다만 뭐 가속 페달의 반응이 약간씩 느릴 때가 있다던가 이런 건 있는데 적어도 출력이 부족해서 B5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점, 요 점 말씀드리고요. 디자인이야 뭐 워낙 예쁘죠. 예전에도 예뻤는데 조금 더 다듬었고 그 이전의 스타일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외관에서의 차이는 뭐 거의 느끼지 못하실 것 같아요. 페이스리프트라고는 해도 기존의 디자인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은 것 또한 볼보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실내로 들어와 보면 약간씩 변한 점을 찾으실 수가 있죠. 일단 물리적인 디자인의 변화로는 요게 좀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. 드라이브 모드 변경 다이얼이 사라졌습니다. 요쯤에 위치하고 있었죠.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주는 다이얼이 여기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어요. 그럼 어디서 할 수 있지? 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. 일단은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갔고요. 다른 브랜드였다고 한다면 이 드라이브 모드의 삭제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볼보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. 왜냐하면 이 차는 모든 포커싱이 안전에 가 있기 때문이죠. 모든 이 차의 컨셉 자체가 안전이라는 단어 하나에 엮여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에서 봤을 때 굳이 우리 차를 타고 스포티하게 달릴 필요 있을까? 우리 차에 다이나믹 모드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?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일상주행에서 타는 출력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이죠. 개인적으로는 이 드라이브 모드 변경 다이얼이 굉장히 조작하기도 불편해서 이걸 꼭 바꿔줬으면 좋겠다 라고 볼보 시승할 때마다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그 결과물이 당황스럽긴 합니다. 삭제를 해버렸네요. 없애달라고 하진 않았고 바꿔달라고 했는데 요걸 아예 지워버릴 줄은 몰랐습니다. 어쨌든 볼보는 최고속도 제한이 180km에 걸려있죠. 리미트가 걸려있어서 180 이상으로는 아무리 밟아도 가속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. 이 또한 안전을 고려한 그러면서도 주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만한 수준의 속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여요. 실제로도 지금 제가 시승을 해봤는데 179에서 딱
네, 연료가 차단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더 이상의 가속을 막는 장치였습니다. 사실 뭐 볼보를 타고 180 이상으로 달린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일인 것 같기는 해요. 그럴 거라면 다른 차를 타시는 게 훨씬 더 맞겠죠. 볼보는 이 안전에 대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 철학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는 브랜드 같습니다. 180 이상으로 달릴 거면 다른 차 타세요. 저희는 안 그럽니다. 다이나믹 모드, 스포츠 모드로 두고 타실 거면 다른 차를 보시죠. 저희 회사는 안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이런 컨셉인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외에 다른 점으로 이 운전자, 탑승자,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볼보는 또 그걸 해내고 있는 게 정말 신기한 점이기도 합니다. 이 차를 타고 있으면 일단 마음이 정말 편해지죠. 승차감도 편안합니다. 그리고 주행을 할 때 안정감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아늑한 실내 공간을 갖고 있고 뛰어난 오디오와 또 좋은 소재들을 잘 활용해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여기까지가 볼보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입니다. 그럼 이제 드디어 이 XC60이 도대체 뭐가 중점적으로 바뀐 건지 보여드릴 차례인데요. 이미 보고 계셨겠지만 이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. SKT와 협업을 하면서 아리아 서비스를 이 차 안에 넣게 됐죠. 너 부른 거 아니야 지금? 원하시는 장소를 찾지 못했어요. 네, 이 SKT의 음성 지원 AI 시스템을 넣게 되면서 차가 정말 스마트카가 되었습니다. 아주 똑똑해졌어요. 실제로 각종 명령어들을 잘 알아들어요. 제가 땡땡땡 누구야 하고 부른 다음에 나 지금 추워 하면 히터를 켜주고, 나 지금 더워 하면 에어컨을 켜주고, 통풍 시트 켜줄래 하면 통풍 시트를 켜주고, 서울역 길 안내 해줘 이러면 서울역으로 내비게이션 안내를 해줍니다. 아리아 에어컨 18도로 켜줘.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18도로 설정할게요. 아리아 나 추워.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릴게요. 이렇게 다양한 명령어를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음성으로 말이죠. 운전석 통풍 시트 켜줘. 운전석 시트 통풍을 켤게요. 이번 주 개봉하는 영화 알려줘. 2021년 10월 첫째 주 개봉 영화로는 개봉일이 10월 아리아 6일인 DDP 가자. 볼보 본사와 또 SKT가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말 그 사제의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볼보 안에 녹아들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때문에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UI도 약간 바뀌었습니다. 지금 SKT의 T맵이 들어가 있어요. T맵을 기본으로 쓸 수가 있고요. 실시간 길 안내가 되죠. 또한 이 음악 재생 프로그램 플로우가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서 원하는 음악을 마음대로 다 틀을 수도 있어요. 제가 누구야? 나 누구 노래 듣고 싶어 하면 그 노래 틀어주는 거죠. 그리고 뭐 휴대폰 연결과 차량 상태,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UI가 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기존의 컨셉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분명 달라졌어요. 볼보를 타고 계시던 분이라면 이거 바뀌었는데?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. 그만큼 변화의 폭이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. 이게 달갑지 않은 분도 분명 계실 거고 아주 반갑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클러스터 또한 디자인이 바뀌었어요. 이렇게 가운데에 SKT의 T맵을 넣어서 내비게이션 길 안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. 요게 클러스터의 기본 디자인입니다. 이렇게 좌측에는 속도계, 우측에는 RPM 타코미터를 놓고 있고, 가운데에는 각종 주행 정보들을 표시해주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. 일단은 이 첨단 스마트 시스템이 차 안에 녹아들었다는 점에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. 더군다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않고, 사실 휴대폰을 만지지 않고서 운전할 수 있다는 거, 그러면서도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들을 쓸 수 있다는 거, 이게 상당히 큰 매력이거든요. 굳이 뭐 카플레이 또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하지 않고도 그런 기능들을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매력적인 요소가 더해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.
사실 뭐 가장 변화의 큰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외에는 기존에도 만족스러웠던 XC60의 파워트레인이라던가 서스펜션 세팅이라던가 실내 구성이라던가 이런 건 텐데,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일단 출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. 그리고 상당히 엔진 반응이 매끄럽습니다. 이유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서 전기 모터가 출력을 보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엔진의 거친 부분을 이 전기 모터가 모두 다 채워주고 있어요. 그 덕분에 주행 성능이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러운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. 때문에 엔진은 뭐 상당히 매력적이고, 변속기도 제 역할을 어느 정도 충분히 해내고 있어요. 그리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단은 상당히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. 부드러운 편에 속하면서 유럽차의 감성을 잃지는 않았어요. 다만 아주 고속으로 넘어갈 때에는 차가 좀 요동치는,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독일 차들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좀 출렁거리는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. 그게 제가 느낀 게 속도계를 130 넘어가면서부터는 약간 출렁거리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140, 150, 160 계속 그런 느낌을 전해주다가 170, 180에 도달해도 사실 뭐 도저히 못 밟겠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. 안정감을 지켜주고는 있는데, 이게 서스펜션 세팅이 기본적으로 좀 부드럽다 보니까 이게 고속주행에 적합한 세팅은 아니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게 되는 그런 느낌을 전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때문에 볼보 타시는 분은 일단 고속으로 달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분께서 타시면 만족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. 140 이상으로 다니는 걸 좋아하신다면 다른 브랜드, 다른 차를 타시는 게 더 어울릴 것 같고요. 나는 좀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행, 그리고 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운전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라면 볼보가 아주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이외에도 뭐 패밀리카로 타기에 뒷좌석 공간도 정말 넉넉하고요. 이 1열 공간도 아주 넉넉하고, 또 스칸디나비안 디자인, 이 스칸디나비안 실내 디자인이 잘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도 이 차의 장점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차량 가격이 6,800만원이에요 사실 이 급의 동급 차들을 모두 다 살 수 있는 가격이긴 하죠. 거기에 실질적으로 할인받는 금액, 프로모션까지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 차가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볼보는 프로모션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.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도 과연 이 차를 살 가치가 있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성격과 맞는 차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볼보 너무 비싸요, 뭐 그 돈 주고 그 차를 왜 사요? 이런 생각을 할 차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. 직접 시승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마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렇게 한번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. 적어도 6천만원대의 중형 SUV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차를 안 타보면 진짜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승의 영상을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연비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. 지금 영상을 찍는 동안 정속주행을 하면서 왔어요. 90에서 100 정도 왔다갔다 하면서 정속주행 했는데 평균 연비는 16.1km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제가 올 때는 정말 막 밟았거든요. 네, 180 속도 제한 찍어가면서도 달려봤는데 그렇게 고속으로 달리니까 리터당 9km까지도 찍히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운전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그 정도 편차가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연비도 상당히 준수한 수준이죠. 2000cc 터보 가솔린 엔진인데 이 정도 연비라고 한다면 뭐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언제나 탈 때마다 만족스러운 차 볼보 XC60을 만나봤고요. 지금 소개해드린 차는 B5 인스크립션 모델이었습니다. 페이스리프트가 됐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시승해보시고 느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번에 또 찾아오겠습니다.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번에 또 만나요. 안녕.